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0.65% 하락, 코스닥은 0.42%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시황 관련해서는 이때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한 121선까지는 아마 견조한 그냥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미증시에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단단하게 우리 증시만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지금 시장을 갑자기 급등시킬 만한 호재도, 갑자기 급락시킬 만한 악재도, 이제 출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견조하게 그럼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시황 관련해 가지고는 딱히 깊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 얘기도 이제 계속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푸틴이 2차 대전 승전일이었던 5월 9일을 약간 이제 지금 속사정이 어떻게 됐건 간에 잘 분장을 해서 승리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전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고요. 시장은 이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종전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을 하면서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고, 이 정말 이 전쟁이라는 굵직한 어떤 이벤트는 서서히 이제 시장에서 희석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이제 짓눌렀던 시장이 바닥권에서 이제 이 악재가 희석되기만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전고점까지 상승이 이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그럴 만한 충분한, 어떤,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전쟁에 대한 악재가 끝났는데,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걱정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1선 기준으로 이제 전쟁 리스크를 벗어남에 따른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 후에 이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지가 앞으로 또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요거는 반등 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 동안에 뉴스 있었던 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 뉴스도 계속해서 나와 있었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선반영이 되어져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푸틴이 2차 대전 승전일이었던 5월 9일 날 맞춰가지고 먼저 승리 선언을 좀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좀 많이 있고, 지금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잘 상황을 분장해서 5월 초쯤에는 이제 승리 선언을 하면서 종전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올해 어때 보면은 최고의 주식이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 현대사료도 고점이 이제 거의 나왔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부분이겠죠. 여기서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더 간다라고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인 것 같고, 매매를 여기서 이제 하시더라도 요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첫 투매를 잡아볼 구간 정도, 이런 구간, 3일선 구간, 요때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만 했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투매 나올 때 여기 5일선 매매 정도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 요 정도 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는 아마 저는 한참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11선이나
11선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구간들에서 뭐 두 번째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가장 최근에 나왔던 뭐 차트 모양새 중에서는 신풍제약 우선주 요런 느낌이랑 가장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구간에서 몇 번 이렇게 이제 변동성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가 소멸되는 시세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현대사료 이제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이제 GSE,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이제 유가 가스 관련주들, 뭐 수산 관련주들도 뭐 이제 전쟁 테마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긴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묶어서 같이 지금 보면 되는데, 일단 대장 역할을 했던 현대사료도 고점이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 수준으로 가고 있고, 뭐 이제 5월 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확전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유가 가스 관련주가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칠 수는 있겠지만 공략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뭐 비중을 줄여서 하신다든지 뭐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간다든지, 아무튼 뭔가 이제 주도주의 개념으로 비중 있게 매매를 하기에는 이제는 전쟁 테마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수산주도 뭐 반등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1파 이제 2파까지 나왔고 3파까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차트 만드는 거를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제 전쟁 테마가 전체적으로 죽으면 이제 원자재 애들도 같이 죽을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겠죠. 뭐 최근에 뭐 니켈, 뭐 리튬,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시세가 좀 있었는데 같이 좀 힘을 잃을 확률도 높다.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저도 보려고 뉴스가 이제 식용유가, 그러니까 좀 새로운 테마 뭐 없나? 계속 이제 뭐 뉴스 보면서 기웃거리다가 이제 식용유 값이 어마어마하게 뭐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관련주들이 아무리 봐도 뭔가 이렇게 테마적으로 엮일 만한 관련주들이 없어요. 식용유 관련주는. 뭐 오뚜기 이런 애들도 뭐 테마로 엮이기에는 조금 그렇죠. 뭐 CJ 제일제당 얘도 좀 그렇고, 또 뭐가 있더라, 뭐 동원 FMB,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일단 앞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뭐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쪽은 아마도 리오프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8인 11시, 요게 이제 4월 3일까지였고 4월 4일부터는 10인 12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주 시행된 다음에 아마도 완전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되는 거,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뭐 금요일날 TJ 미디어 뭐 이제 제일 먼저 움직임이 있긴 했었고요. 얘는 목요일부터 움직였죠. TJ 미디어, 뭐 제주 맥주는 조금 아쉽긴 해요. 움직이다가 좀 많은 듯한 모습이고, 금요일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미용 관련주들이 큰 시세를 좀 내면서 주도 테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스 코스메틱, 이츠안불, 하이로닉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섹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엔터 관련주들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좋을 확률이 높겠죠. 거기다가 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날 빅뱅 컴백 재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차트나 뭐 이런 부분들 JYP, SM 다 좋은데
그래도 재료가 있는 애들 매매하는 게 저는 항상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랑 하이브 또 이제 뭐 BTS, 그래미 재료가 또 있죠. 그래서 엔터 쪽에서는 YG 엔터랑 하이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이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 리오프닝 쪽으로 좀 보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는 다시 한번 뭐 항공주나 여행주 쪽으로 또 수급이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리오프닝 애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 뭐 진짜 뭐 결론이 어떻게 날런지 진짜 누가 인수를 하긴 할런지 참 궁금하기도 한 쌍용차 인수 테마가 다시 한번 이제 쌍방울이 적극적으로 M&A에 이제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쌍방울이랑 이제 자회사인 광림 요런 애들이 상한가를 무더기로 들어갔습니다. 얘네가 예전에 그 이스타항공 인수하려고 1200 정도 실탄을 마련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뭐 그래도 진짜 인수지는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등주는 광림, 점상이니까 쌍방울은 그래도 이제 잠깐 풀렸습니다. 그래, T상이라서 일단 1등 광림, 쌍방울이 2등주로 보고 물론 이제 풀린다면, 점상이 풀린다면 얘네들도 충분히 공략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남선알미늄이랑은 얘기가 달라요. 남선알미늄은 이제 SM그룹이 인수 의사가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세력의 힘으로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쌍방울은 지금 실제적으로 인수 의사가 있는 거니까, 얘네는 그래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또 다시 오픈을 했죠. 뭐 앱마켓 다운로드 2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는 반면에 막상 이제 들어가 보니 또 근데 이건 뭐 항상 그랬죠. 뭐 아무것도 없다. 근데 또 이제 그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영상 보면 또 지금 앱 마켓 다운로드 1위 하고 저도 커뮤니티 같은 것들 살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니즈는 있는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잘만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는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려 있는 사용자들도 이제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잘 해놓으면 잘 될 거는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NHN 벅스를 보면 되는데, 재료 소멸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한 번에 시세로 이어질까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주목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굳이 베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다가 얘가 재료 소멸이 안 되고 뭔가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런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뭐 다시 주목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싸이월드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만 뉴스 체크하면서 계속 추적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 후보가 지명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재료 소멸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보통은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총리 후보가 이렇게 이제 지명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재료 소멸로 이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시공테크처럼 이틀 동안 조정이 이렇게 크게 좀 나온 상황에서 요 재료는 아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시세가 막 이렇게 날 것 같지는 또 않고, 반등 나왔다가 살짝 잠잠하다가
또 뭐 이제 청문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쯤 해가지고 또 다시 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조금 메리트가 없을 수는 있다. 이때처럼 막 뜨겁게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은 좀 적을 거는 같습니다. 일단 얘네들도 조금 지켜보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저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뻔합니다. 뭐 건설주들, 그 다음에 뭐 원전주들, 로봇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얘네들이 이제 저저번 주에 한번 휘몰아쳤고, 이거 저번 주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은 뭐 이제 이번 주 쯤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되겠죠. 일주일 내내 눌렀죠. 범양건영, 뭐 신원종합개발, 동신건설이 그나마 좀 강했고, 대장 역할 하면서 시세 많이 냈었던 뭐 이화공영, 뭐 이런 애들은 조정이 좀 깊었죠. 삼부토건은 뭐 이제 유상증자가 좀 있었죠, 악재가. 히림도 좀 만들다가 못 만드는 모습. 이제 뭐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해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막 죽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살짝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좀 돌려놓는 봉들이 나오다가 한번 이렇게 두 번째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뭐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원전주들은 좀 아쉽네요. 금요일 날 갭 띄우고 못 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지지만 않으면 아직까진 그래도 좀 더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며칠만 더 지켜보자. 이제 뭐 로봇주들도 뭐 이쯤에서 조정받고 한 번 정도 돌아 나가는지, 유진 로봇도 뭐 이런 식으로 DY는 버티다가 일단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요.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RS 오토는 대주주 지분 매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갭 하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상한가 종가를 좀 지켜주는지 여길 깨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뭐 한 1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이렇게 되면 뭐 SP 시스템 같은 애들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얘도 흐름이 이 구간 안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 더, 뭐 메타 애들도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안 좋은 흐름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이런 구간에서 좀 며칠 이렇게 눌림 나오다가 뭐 뉴스, 짚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돌림 반등 나올 수 있고요. MP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뽑아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테마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